자, 일단 우리 오늘 닮음을 들어갈 차례인데요. 좀 고민이 많긴 해요. 이 닮음이라는 파트가 뭐 한 번에 나간다면 충분히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거는 내 입장만 고려한 부분이 될 수가 있기도 해서 수업은 가능한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온전하게 이해하면서 따라올 수 있을지는 그건 사실 좀 수업 분위기 뭐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그 정도를 보고서 좀 확인을 하며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닮음의 기초만 공부를 하고 이 문제를 푸는 시간을 좀 같이 가져볼지 아니면은 조금 욕심내서 저 중간 부분 정도쯤까지는 그래도 같이 공부를 해볼지 아니면은 뭐 무게중심을 비롯해서 닮음의 끝까지 공부를 할지 그거는 좀 생각해볼 부분인데 첫 번째는 너무 적고 두 번째가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무게중심 전까지 공부를 하면 어떨까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들의 참여가 좀 많이 필요하니까 잘 좀 제스처, 뭐 리액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혼자만 이렇게 독불장구로 나가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눈빛과 반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개념 1, 닮음의 뜻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자, 닮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뭐 예를 들어서 부자 관계를 보고 뭐 아버지랑 뭐 아들이 많이 닮았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냉정하게 말했을 때 수학에서 내린 그 정의에서는 그들을 닮은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일상생활에서 닮았다라고 하면 그냥 비슷하다라는 걸 그냥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학에서는 굉장히 좀 엄밀하게 정의를 내리거든요. 닮음이라는 것은 축소하거나 확대를 시켰을 때 두 도형이 서로 포개어질 수 있으면 그럼 그건 서로 닮았다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들을 확대한다고 해서 아빠가 정확히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둘을 우리가 닮은 관계라고 하지는 못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말할 수 있는 어떤 도형, 뭐 예를 들어서 원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원은 조그만 원이 있든 아니면 커다란 원이 있든 결국 그 조그만 원을 내가 짜자자자자자자자자 하고 키우기만 하면 즉 반지름의 길이가 서로 똑같이 맞춰줄 수만 있다면 그럼 그때 그 두 개의 원은 포개지겠습니까? 안 포개지겠습니까? 포개지겠죠. 그렇죠? 그다음 정사각형도 한번 볼까요? 정사각형도 이제 한 변의 길이가 1cm짜리가 있고 한 변의 길이가 2cm, 3cm, 5cm, 10cm, 100cm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정사각형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점점 확대를 시키면 그 1cm짜리가 2cm도, 3cm도, 5cm도, 10cm도, 100cm도 모두 다 포개어질 수 있는 정확히 서로 똑같이 생긴 그 모양이 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사각형도 역시 그들끼리 서로 다 닮은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직각삼각형? 그냥 직각삼각형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직각삼각형. 뭐 그럼 우리가 막 삼각자를 생각을 해보더라도 그 좀 이렇게 기다랗게 생긴 그 직각삼각형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좀 통통하게 좀 밸런스 맞춰져서 생긴 그 직각삼각형이 하나가 있죠. 그 직각삼각형을 내가 어떻게 좀 축소하거나 확대한다고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완전히 포개어지도록 할 수가 있을까요? 한 변의 길이를 딱 맞춰가지고 해놓는다면 다른 변들이 길이가 좀 다르겠죠. 왜냐면 얘네들이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양이 다르니까. 얘는 좀 길쭉하게 생겼고 얘는 좀 통통하게 생겼잖아. 전체적인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포개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서로 닮은 관계가 아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 닮음이라는 것을 정의를 명확하게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얘네들은 서로 닮은 관계겠구나 얘네들은 서로 닮은 관계가 아니겠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 자, 닮음이라는 것은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다고요? 닮음은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서로 포개어질 수 있는 이걸 조금 더 수학적 용어로 해볼까요? 포개어질 수 있다는 게 결국 어떻게 합동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두 도형이 서로 합동이 될 수 있으면 그럼 그 두 도형은 서로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확대 또는 축소를 했을 때 그 두 개의 도형이 서로 합동이 되면 닮은 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 확대를 해야만, 축소를 해야만 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 똑같은 도형 있잖아요. 그 막 이렇게 원래 원체 합동이었었던 도형, 원래 합동이었던.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변의 길이가 2cm인 정삼각형, 또 한 변의 길이 2cm인 그 두 개 도형이 있을 때 얘네들은 확대랑 축소를 하지 않고도 그냥 포개어지잖아, 합동이잖아. 그럼 이런 경우는 닮음이 아니냐? 그건 아니고 그런 경우에도 닮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런 걸 가지고 닮음이라고 하기보다는 합동이라고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닮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서 사실 그걸 언급하진 않은 것 뿐인데, 어쨌든 확대 또는 축소 또는 그냥 그대로 있을 때 얘네가 합동이 된다면 그럼 얘네는 서로 닮은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 같이 알아두십시오. 혹시 또 모르죠? 그 1대1로 닮은 관계에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뭐 그런 상황들도 나중에 언젠가 한 번 정도쯤은 마주하지 않을까. 뭐 진입 판단 문제, 뭐 합동인 두 도형은 서로 닮음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또 이렇게 진입 판단 문제를 낼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닮음의 정의를 그렇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원과 정사각형 같은 것들은 서로 확대나 축소를 했을 때 당연히 서로가 포개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두 도형은 언제나 이제 닮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뭐 직각삼각형 뭐 이런 것들은 직각이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삼각형일 뿐이지 나머지 다른 각에 대한 언급은 사실 전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가 이게 모양이 좀 다르다면은 확대나 축소했을 때 이게 포개어지지는 않을 텐데, 확대랑 축소라는 것은 한쪽만 길게 늘러뜨리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확대 또는 축소인 거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인 비율을.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모양이 다른 경우에는 이게 닮은 관계에 있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다 이해되시나요?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 이 프린트 뒤로 덮어두시고요. 여기는 좀 힌트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서로 닮은 관계에 있을 수 있는 도형들을 한번 자유롭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도형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내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이제 원, 정사각형, 정삼각형 역시도 이제 확대 또는 축소하면 전부 다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완벽히 포개어질 겁니다. 그다음 정오각형, 정육각형 이런 정다각형들도 역시 전부 다 확대 또는 축소해서 이게 똑같아지겠죠. 그치? 이 밖에 평면도형 안에서 입체도형 말고 평면도형 내에서 닮은 관계에 있을 것 같은 그 예시를 한번 여러분들이 쌍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뭐 아니면 여기다가 좀 기록을 해보시든. 그래서 이따가 돌아가면서 한 명씩 한 도형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서너 개 정도쯤은 좀 생각을 해내셔야 내가 이제 한 첫 번째 바로 걸릴 거라고 보장을 못하니까 한 세네 번째 걸리더라도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언제나 닮은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원 같은 것들, 정삼각형, 정사각형, 뭐 이런 정다각형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확대 또는 축소를 하면 딱 완벽하게 포개어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언제나 닮은 관계에 있는 그러한 도형들, 쌍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정다각형은 제외하셔야 돼요. 원도 정다각형도 제외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창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도형을 직접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도형은 확대하거나 축소하면 서로가 서로를 만들 수 있다.
자,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네, 오케이, 좋아요. 누구부터 먼저 시킬까? 자, 나랑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겠습니다. 알겠죠? 응, 아니요? 응. 그건 좀 괜찮아? 그래? 알았어. 자, 가위바위보 한다잉. 자, 근데 어떻게 가위바위보 하지? 선생님이 이긴 사람. 나를 이긴 사람? 그래, 그 사람들만 남아서 하자. 자, 가위바위보! 아니. 오케이, 자, 목만 남아. 그럼 너부터.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겠습니다. 제일 불리한 사람은 이제 저 뒤에 계신 분이죠. 네. 이미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다 얘기를 하면 네, 하나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어요? 말로 표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아까처럼 이제 원 아니면은 뭐 정다각형, 정사각형, 정삼각형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미 말한 거는 배제해야 되겠죠? 네,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평행사변형. 네, 일단 평행사변형 하나 나왔습니다. 평행사변형이라는 것은 이게 위아래로 길쭉한 평행사변형이 있을 수 있고 통통한 평행사변형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걔네들은 모양이 다른데 확대 또는 축소해가지고 걔네가 서로 겹쳐질 수 있을까요? 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이건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기다란 평행사변형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통통한 평행사변형이 있어요. 그러면 이 통통한 평행사변형을 내가 확대 또는 축소 한다고 했을 때 이 기다란 평행사변형이랑 겹쳐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확대랑 축소는요 같은 비율로 그냥 확대, 축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쪽 뼈만 길게 늘어뜨리는 그런 확대랑 축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한쪽 뼈만 늘리고 줄이고 이런 거면 사실 모든 삼각형들, 모든 사각형들, 모든 오각형들 뭐 다 그냥 합동, 그러니까 뭐 닮음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뭐 이런 직사각형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뭐 이런 정사각형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두 개는 서로 닮음입니다. 왜요? 요거를 이렇게 축소시켜가지고 이쪽을 이렇게 좀 끌어당겨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그럼 그때 얘랑 완전히 포개져요. 그게 아니라 이 직사각형을 확대한다는 것은 이거를 전체 모든 부분을 똑같이 균일하게 확대시키겠다는 겁니다. 마치 어떻게 보겠다는 거면 점점 가까이 다가가라. 그럼 얘가 이제 확대가 되는 그 모습이 보이죠? 점점 축소된다는 것은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균일하게 확대, 균일하게 축소. 즉 다시 말해서 이 도형의 무엇은 안 달라진다? 모양은 안 달라지는 겁니다. 이 도형의 모양은 안 달라져. 달라질 수가 없죠. 같은 비율만큼 균일하게 확대 또는 축소를 하는데 모양이 달라질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계속 모양이라고 이야기했었던 거예요. 모양이 다르니까 닮음이 아닐 것이다. 모양이 같으니까 닮음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한쪽만 늘리고 줄이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네, 자 그럼 다시 생각. 뭐가 있습니까? 원은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패스. 네, 그럼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자, 패스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턴이 가장 마지막으로 빠지니까 웬만하면 웬만하면 도전하시는 게 좋아요. 직사각형들도 생각해보면 모양이 벌써 예를 들어서 지금 요런 직사각형이랑 그다음 요런 직사각형이랑 이게 지금 얘를 확대한다고 해서 이 모양이 나옵니까? 얘를 확대하면 이 모양이 나오나요? 아니요. 안 나오잖아요. 그럼 직사각형도 당연히 아니겠죠. 방금 전에 설명했었던 게 바로 그 얘기죠. 우리가 한쪽 변만 늘리거나 줄이거나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고. 오케이, 패스. 자, 그 다음에 반원. 네, 좋습니다. 창의적인 생각이었죠. 원이 당연히 닮음이니까 그럼 반으로 자르면 반원도 당연히 닮음이겠죠. 난 반원을 아까 이야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좋은 시도였습니다. 자, 그 다음 이등변 삼각형. 자, 이등변 삼각형도 모양이 다 제각각일지 아니면 일정할지 생각해 봅시다. 어떨까요? 네, 모양이 제각각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뾰족한 이등변 삼각형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넓적한 이등변 삼각형이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등변 삼각형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 또 직각 이등변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건 맞을까요? 모양이 전부 다 일정합니까? 아닌가요? 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은 일단 직각 삼각형이면서도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개 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고요? 네, 직각 직각 45. 45도 45도. 자, 직각 45도 45도라면 얘네들이 모양이 서로 어떻게 했어요? 모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모양은요? 다 동일하겠죠. 다 직각 45도 45도 벌어진 정도가 다 똑같은 선들이 모여 있는 건데 다 동일하겠죠. 그래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도 네, 해당합니다. 네, 그다음 부채꼴. 그럼 부채꼴은 모양이 다 제각각인가요? 아니면은 모양이 일정한가요? 제각각. 모양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꼴도 내가 축소 또는 확대를 해가지고 만들어줄 수가 합동이 되는 관계로 만들어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부채꼴도 정답이 아닙니다. 자, 그다음 계속 돌아갈 거예요. 마지막 남는 사람이 누군지 보겠습니다. 5초 세고 없으면 넘어갈게요. 네, 자 그다음 한각이 60도의 직각삼각형. 네, 한각이 60도인 직각삼각형. 자, 그럼 한각이 60도인 직각삼각형들은 모양이 다 제각각인가요? 아니면은 모양이 일정한가요? 네, 모양이 일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각이 60도인 직각삼각형도 역시 정답이 맞습니다. 자, 그다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서 자꾸 차용을 하세요. 그들의 아이디어를. 1, 2, 3, 4, 한각이 30. 5. 자,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 통과했지. 그다음 이제 세 명 남았죠. 투명. 너 했구나. 2명 남았네요. 이렇게 왔다 갔다 지그재그. 오케이. 치열한 공방. 자, 패스. 직접 알려주면 안 돼요. 그건 친구를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직접 알려주는 거는 여러분들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접 내 아이한테 뭔가를 알려준다는 건 그 아이가 그걸 배울 기회와 생각할 기회를 내가 직접 직권으로 뺏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 아이가 사고력이 늘겠어요? 당연히 안 늘죠. 그 아이에게 지금 이 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정답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그건 진정 그 사람을 위한 길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을 위한다면 절대 알려줘서는 안 됩니다. 그게 내가 쓰는 방법이죠. 마지막 최후 1위는 어떤 페널티가 있을지. 5초 끝. 자, 그다음 다양한 시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피드백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 안 하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게 되게 아까운 겁니다. 이 기회가 아까운 거. 마치 마피아 게임을 하는데 경찰이 누구 선택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그 방을 지나가는 그. 네. 그럼 그 경찰은 빌런이라고 하겠죠. 네. 약간 그런 느낌. 시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피드백이 나오죠. 그게 맞다 아니다라는 피드백이라도 받을 거 아닙니까? 그 시도를 통해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 서로 그냥 안에 두 마음모가 있으면 각 마른 모? 네, 마른 모. 한 변씩의 길이가 같은 마음모. 한 변씩의 길. 그럼 그 마른 모는 완전한 합동이겠죠. 왜냐면 두 마른 모가 있는데 잠시만요. 아닙니다. 그건 내가 살짝 미스. 합동이 아니겠네요. 아예 모양이 다른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2cm인 마른 모가 있고 한 변의 길이가 2cm인 마른 모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두 개의 마른 모는 그 사이에 벌어져 있는 그 각도들이 다 다르겠죠. 이거 가지고 얼마든지 마른 모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뭐 납작해지고 벌어지고 뭐 이런. 자. 보시면 얘네들이 이제 한 변이 길이가 고정된 상태에서도 4개의 펜을 동시에 집지를 못하게 돼요. 이렇게 생긴 마름모가 있을 수 있고요. 더 얘가 이렇게 좀 통통해지는 그런 좀 이렇게 축소되는 누가 한 명 부를 수도 없고 아무튼 이게 이런 식으로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좁아진 상태에서 지들끼리 만날 수도 있죠. 즉 이 마름모의 모양은 제각기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닮은 관계가 아닙니다. 자, 그다음
하셔야 돼요. 그래야 피드백을 받죠. 자, 그 다음 턴 넘어왔습니다. 오케이. 페널티를 직접 보여드려야겠다. 오늘 5시간 잤어요. 그러니까 시도해. 그러니까 시도해. 오늘 5시간 잤어요. 자, 그럼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하겠죠. 이 쪽팔림을 이겨낼 수 있는 페널티가 필요합니다. 자, 턴 넘어왔어요. 5시간 색칠. 시도를 해. 틀리는 건 몇백 번이도 해도 되잖아. 여러분들 배우는 거라니까. 틀리는 것으로서 배워요. 자, 그 다음 사다리꼴. 사다리꼴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뜻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 평행하기만 한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당연히 여기에서 얘네들이 뭐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수도 있고 얘가 뭐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수도 있고 납작할 수도 있고 이렇게 위로 세워져 있을 수도 있고 그 모양은 정말 다양할 겁니다. 모양이 다양한 도형들은 절대 그들끼리 닮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것은 얘네가 언제나 내가 가까이 보나 멀리 보나 얘네들의 모양이 언제나 균일하게 동일하게 똑같이 같은 모양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도형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나왔었던 도형들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가 나왔죠? 한가위 휘도 직각삼각. 네, 오케이. 그다음 또. 반원. 네, 그다음 또. 직각 이등. 네, 직각 이등변삼각형. 그리고 또. 그거 말고 다른 걸로 통과받지 않았나? 통과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아, 부채꼴이라고 했는데 내가 아니야, 나 그거 통과 안 했다고 했잖아. 그럼 제가 안 해. 뭐야, 그럼 너도 안 했네. 내가 아까 세 명이라고 했는데 누가 2명이라고 그래가지고. 통과한 줄 알았어. 아니, 부채꼴 아니라고 했잖아. 야, 자기는 통과 안 받았으면서 그렇게 막 그냥 모른 척하고 저런다? 너 5시간 자세요. 그죠? 부채꼴은 틀렸어요, 이거는. 당연히 아니죠. 부채꼴은 모양이 다 다르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는 아닌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왔었던 정답과 오답들을 가지고 잘 한번 매칭을 시켜보는 거예요. 혼자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나왔었던 답들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답들을 가지고. 또 다양한 시도들을 하십시오. 자꾸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피드백 해드립니다. 아무 시도라도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맴맴 돌고만 있으면 계속 그 답 생각하면서 시간만 허비할 뿐입니다. 각이 한각이 25도인 직각삼각형. 한각이 25도인 직각삼각형. 네, 일단 요것도 모든 한각이 25도인 직각삼각형이 전부 다 모양이 똑같을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닮은 관계가 맞아요. 다만 그것은 너무 비슷한 예시였기 때문에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밑각이 50도인 등변사다리꼴. 그러니까 양 밑각을 뜻하는 거겠죠. 50도, 50도 등변사다리꼴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양 밑각이 50도, 50도로 고정되어 있어요. 자, 그럼 그 상태에서 만들 수 있는 그 사다리꼴 모양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고정되어 있을까요? 모양이 다 일치할 것 같나요? 아닌가요? 그럼 어떤 모양들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50도로 고정이 됐는데 위로 쭉 올라가서 이렇게 좁은 형태의 사다리꼴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덜 올라가서 이렇게 납작한 사다리꼴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닮은 관계가 아닙니다. 이런 시도들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아야 내가 그걸 힌트 삼아서 그 다음 생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틀리는 것을 무서워하고 내가 말하는 걸 아끼지 마십시오. 정말 쉬운 게 하나가 남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안 해가지고 내가 그럼 이걸 힌트 삼아서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더욱더 말하는 게 좀 까탈스러워질 텐데 말할까요? 아까 부채꼴이 힌트 아니었나요? 그걸 살릴 수도 있는데 부채꼴은 언제나 그 길이가 같은데 반지름이. 원래 부채꼴은 반지름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길이가 같아요. 서로 양측이 길이는 같겠죠. 자, 그럼 내가 하나를 더 까도록 하겠습니다. 한각이 30도인 부채꼴.
전부 다 모양 똑같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꾸 시도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부채꼴 딱 얘기 나왔는데 내가 거기에서 얘기했었던 게 뭐야? 부채꼴이 모양이 다 다르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전부 다 힌트예요. 부채꼴들이 모양이 다 다르니?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 생각을 했겠죠. 아니 부채꼴이 각이 뭐 얼마인지 정해져 있지도 않는데 그럼 걔네들은 모양이 다 다르겠지. 이 생각으로부터 그럼 각만 고정시켜 놓는다면? 그럼 얘네들은 다 닮았겠네? 이 생각까지 확장시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의 잘못과 나의 잘못이 어찌 보면 나에게 거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일단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너무 이게 늘어지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생각해서 백지 테스트에 아직 통과 못하신 분들은 예시 좀 적어가지고 정리를 해놓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어쨌든 닮은 관계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찾아봤어요. 바이블 포인트 한번 보시면 이제 그에 대한 힌트들이 또 나와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닮은 도형들은 이제 닮은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도형이 닮았다 이렇게만 말을 하기에는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길고 귀찮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분명히 합동처럼 기호를 가지고 좀 나타내려고 해요. 자, ABC랑 DEF가 닮은 도형일 때 그림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ABC랑 DEF가 닮은 도형일 때 조금 비슷하게 좀 그림을 그려야 될 텐데 좀 닮았나요? 네. ABC, D, E, F. 자, 이거는 이제 요각이랑 서로 똑같은 모양이 똑같은 그런 이제 닮은 도형이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 있는 요 길이는 한 뭐 3cm라고 하고 여기 있는 요 길이는 뭐 6cm라고 한번 해볼까? 그럼 여기는 이제 뭐 4cm, 여기는 이제 8cm, 여기는 이제 뭐 10, 한 7cm, 이건 한 14cm, 이런 식으로 그냥 다 만들어주는 거 있어. 아, 말이 안 되네. 여기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겠네. 6cm, 이건 12cm라고 보죠. 왜 안 만들어졌는지 알겠죠? 아까 그거? 네, 3과 4고 여기가 7이면 안 만들어지니까. 네, 대충 그냥 적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두 개의 도형이 이 주어진 각들이 전부 다 이제 뭐 동일한 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들도 지금 딱 두 배로 확대시킨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닮음의 관계에 있는 두 삼각형을 우리가 닮음 기호로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닮았다. 이 닮았다라는 기호를 여러분들 그 S 쓸 수 있죠? S? 네, S를 90도 돌려가지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걸 닮았다라고 해요. 왜 S일까? 시밀러의 앞글자 일단 시밀러의 앞글자. 자, 이때 우리가 여기에서 이 각각의 대응하는 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응점이라고 불러요. 대응점. A랑 D가 대응점이고 B랑 E가 대응점이고 C랑 F가 또 대응점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A, B랑 여기 D, E가 서로 대응하는 변이기 때문에 이걸 또 대응변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합동에서 했었던 얘기랑 똑같죠. 뭐 당연히 B, C랑 EF가 또 대응변이 되겠죠. 자, 대응각, 각 B랑 각 E가 또 대응각일 겁니다. 뭐 각 C랑 각 F가 또 역시 대응각일 거고요. 그쵸?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합동을 이야기할 때 대응점의 순서를 반드시 맞춰서 써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럼 당연히 요거 기호 쓰실 때도 마찬가지겠지, 그치? 네, 대응점의 순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럼 그때는 이건 엄밀히말해서 틀린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점의 순서를 잘 지켰는지 꼭 말미에는 확인을 잘 해주시길 바랄게요.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여기서 한번 좀 탐구를 해보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대응각들을 한번 보실래요? 대응각들? 어떤 것 같아요? 어차피 얘네들은 축소 또는 확대를 해서 얘네들이 서로 겹쳐져야 돼요. 축소 또는 확대를 해서. 그런데 축소랑 확대를 하는 건 크기만 바꿀 뿐이지 모양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변의 길이 이런 것들은 크기에 관련된 요소고요. 그 다음에 각,
크기 이거는 모양에 관련된 요소예요. 자 그러면 얘네 두 개가 지금 모양이 서로 어때요? 모양이 어때? 같죠? 모양이 같으면 당연히 얘네들 사이에 그 각들, 대응 각들은 서로 어떨 수밖에 없겠습니까? 같을 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상식이야 이거는. 그치? 왜냐면 얘네들이 모양이 똑같다는 건 그 벌어진 정도가 똑같다는 걸 테니까. 대신 대응 변들이 길이가 같지는 않겠죠. 대응 각들이 각의 크기는 같아도 대응 변들이 서로 길이가 같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확대 또는 축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대응 변의 길이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다른 정도가 균일하게 달라졌을 거야. 예를 들어 지금 3이 6이 되려면 몇 배? 2배. 네, 그런 식으로 얘네들이 일정한 확대, 축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B가 서로 똑같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2배, 2배, 2배가 된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 이걸 우리가 닮음 B라고도 부를 겁니다. 알겠죠? 닮음 B. 그래서 각각의 도형 사이의 길이의 B를 우리가 닮음 B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1대2 닮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닮음 B가 1대2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내용이 개념 2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내용을 보고 난 다음에 그렇겠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당연히 여기 있는 이 그림을 보고 그럴 수밖에 없겠지 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굳이 먼저 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응변의 길이 B는 일정하다. 1대2든 2대3이든 3대7이든 어쨌든 일정할 것이다. 근데 이렇게 봐도 역시 길이 B가 또 있어요. 3, 4, 6 3, 4, 6 그쵸? 얘네들 셋 사이의 길이 B랑 셋 사이의 길이 B가 똑같은 B를 갖겠죠. 이거가 일정하다라는 그런 특징도 있고요. 얘네 세 변 사이의 길이 B랑 얘네 세 변 사이의 길이 B가 서로 같다라는 특징도 있을 겁니다. 네, 그 정도 같이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입체도형도 평면도형이랑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입체도형도 역시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 B는 일정하다. 뭐 이걸 우리가 이제 그 닮은 B라고 이야기를 또 하겠죠. 그 일정한 도형. 대응하는 면은 서로 닮은 도형이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 정도는 그냥 끄덕끄덕하고 넘어가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개념 3. 자, 우리가 합동을 배우고 나서 합동 조건을 배웠듯이 닮음을 배우고 나서 닮음 조건을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닮음 조건은 너무나 다행히도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랑 그냥 똑같아요. 거의 100% 똑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거의라고 한 것은 뭔가 조금 다른 점은 있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그냥 똑같다고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삼각형의 합동 조건도 세 가지가 있었죠. 자, 일단 삼각형의 합동 조건부터 먼저 이야기해보자. 자, 일단 첫 번째 뭐가 있었죠? SSS, 그 다음에 SAS, 그 다음 세 번째 ASA. 자, 닮음 조건도 똑같아요. SSS, SAS, ASA, 찍 여기서 S만 똑 뗍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삼각형 합동 조건에서는 SSS, SAS, 그 다음에 ASA 조건 3개가 있었는데 닮음 조건에서는 SSS, SAS, 그 다음에 ASA에서 요 A만 남기고 S는 쏙 뺄 겁니다. 그래서 AA 닮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AA 닮음. 근데 이제 여기에서 S가 쏙 빠지는 이유는 당연한데 자,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말하는 SSS 닮음이라는 게 뭐냐? 세 변 사이의 길이 B가 모두 일정할 때 그때 그 두 도형이 서로 닮았다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말이야. 3, 6, 1대2, 4, 8, 1대2, 6, 12, 1대2 그렇게 1대2, 1대2, 1대2 세 변 사이의 길이 B가 지금처럼 그들끼리 서로 같을 때 그때 우린 두 도형이 서로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증명 생략할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 SSS 닮음. 자,
그 다음에 SAS 닮음은 뭐냐면 이 도형을 좀 활용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한쪽 변은 몰라. 이게 1대2인지 잘 모르겠어. 다만 야 여기랑 여기랑 가게 크기가 같다 라는 정보만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두 변의 길이 b가 몇 대 몇으로 같고 1대2로 같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각이 서로 같을 때 그때 우리는 그 두 도형이 서로 닮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이해가 되세요?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이렇게 각 하나 있고 변 하나 있고 만약에 여기 이렇게 각 하나가 또 같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뭐 각이 서로 같다라는 건 뭐 이야기할 수 있겠어. 근데 변이 뭐랑 뭐 b가 뭐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니? s가 만약에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두 쌍 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뭐 얘랑 뭐 길이 b가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거면 한 쌍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으면 안 되고 최소한 있으려면 이렇게 두 개가 있든 이렇게 세 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는 s 혼자 덩그러니 있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요것도 사실 얘를 알려줄 이유가 없어. 의미가 없거든. 여기에서 그냥 단순히 얘가 같고 얘가 같으면 나머지도 동일하게 같을 것이기 때문에 그땐 두 도형의 모양이 완벽하게 일치할 것이다. 그래서 AA 닮음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근데 각이 세 개가 다 똑같으니까 AAA 닮음이라고 왜 얘기를 안 해요? 귀찮잖아. 무슨 뭐 건전지도 아니고 AAA 건전지고 AA 닮음이라고만 이야기해도 충분하니까. 그래서 오직 단 두 개의 각이 서로 같기만 하다면 그럼 그것은 서로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SS, SAS, AA 닮음 이 세 가지 조건을 알고 가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요거는 이제 밑에 개념 포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포콕. 자, 1번 두 도형 뭔가 좀 닮아 있냐? 좀 비슷하게 생겼어? 응. 자, 근데 얘네들의 뭔가 좀 방향은 다른 것 같아요. 모양은 비슷한 것 같은데 방향은 좀 달라. 대응점, 순서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겠죠. 대응변 찾는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런데 조심하기만 하는 것보다는 옆에다가 슬쩍 A, B, C의 도형을 뒤집어서 그려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겠죠? A, B, C의 도형을 D, E, F처럼 이걸 살짝 돌려가지고 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무슨 도형과 무슨 도형이 서로 닮음인지 한번 이야기해보자. A, B, C라는 도형과 무슨 도형이 서로 닮았어요? D, F, E. 여기서 D, E, F라고 하는 순간 그냥 바로 아까 내 말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대응점 순서가 중요하다. A, B, C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D, F, E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D, E, F는 A, C, B랑 순서가 맞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네, 좋아요. 그래서 A, B, C, D, F, E 이렇게가 닮음이다. 그럼 왜 닮음이야? 세 변 사이의 길이가 다 1대2로 동일하니까 4, 8, 3, 6, 2, 4 그렇죠? 자, 2번은 어떤지 봅시다. 2번 이것도 조금 돌려서 생각하면 되겠죠? 이건 뭐 다시 그릴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D, E, F만 살짝 이렇게 좀 얌전하게 돌려놓으면 되잖아.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12랑 9 몇 대 몇이야? 4대 3. 8과 6 몇 대 몇? 4대 3. 오케이. 그럼 S, S 서로 길이 B가 맞는 거 확인됐고요. 그 사이에 끼어있는 거 어때요? 네, 80도로 같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도형은 서로 닮았다. SAS 닮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닮은 B는 몇 대 몇입니까? 4대 3입니다. 자, 3번. 자, 여기에서 지금 이 친구들이 닮았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저기 지금 남은 각 계산해 보니까 어때요? 40도고 그 다음 저기 각 2도 한번 계산해 보니까 어때요? 이게 110도죠. 자, 그럼 얘네들 서로 두 개 이상의 각이 같네요. 그렇죠? 그럼 무슨 닮음? AA 닮음. 닮은 B는 몇 대면? 네, 없어요는 아니지. 뭐 없어요란 말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몰라요. 오케이, 좋아.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닮음을 이용해서 길이를 찾거나 각을 찾는 작업들까지도 좀 해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문제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자, 1번.
그래서 지금 서로 닮음인 관계 보이나요? 그 위에 있는 그림만 보세요. 밑에 이렇게 쪼갠 그림보다는 닮음인 관계 보여요? 쉽지 않죠. 네, 갑자기 문제가 확 어려워집니다. 네, 요걸 보고서 닮음인 관계 두 개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닮았다라고 느껴지는 그 두 개 도형을 뚝 떼서 그림을 따로따로 각각 그려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닮았다라고 생각되는 도형은 어떤 도형이 있어요? 설마 선생님 이거 ABD랑 DBC랑 서로 닮은 건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없죠? 그럼 나 좀 속상해요. 네, ABD랑 DBC랑은 안 닮지 않았어요? 이게 ABD가 좀 쉽지 않죠, 그렇죠? 네, 이게 조금 이렇게 돌려가지고 놓는다고 하더라도 각 A랑 각 D가 이게 포개져야 되잖아, 그렇지? 이걸 이렇게 A, B, D라는 것을 그림 그리자. 여기 4, 여기 2, A, B,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B, C. 여기서 두 개의 닮은 도형을 한번 찾아봐 하면 두 쌍을 찾아봐 이렇게 얘기했더니 요거랑 요거를 찾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래 뭐 얘가 이쪽이랑 비슷하고 뭐 얘가 이쪽이랑 비슷하고 뭐 얘가 이제 이쪽으로 내려온다고 이걸 쭉 돌려가지고 해놓는다 하더라도 요게 요거랑 겹쳐져야 되잖아. 이게 서로 포개져야 되잖아. 근데 얘네들은 일단 무조건 각이 다르다는 게 보장되어 있잖아요. 100% 얘네들은 각이 다르지 않아요? 그쵸? 이게 각이 같을까 다를까가 우리가 고민되는 게 아니잖아. 왜 달라요? 아니 얘랑 두 개 더해야 얘가 되잖아. 얘랑 얘 두 개를 더해야 얘가 된단 말이야. 이건 우리가 1학년 2학기에서 공부를 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얘랑 얘는 포개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D를 B 쪽으로 뭐 그다음에 여기 B를 좀 C 쪽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회전시켜가지고 딱 갖다 붙여도 어차피 얘랑 서로 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포개질 수가 없어요. 걔네들은 닮은 관계가 아닐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이 삼각형을 좀 쪼개봐야 얘네가 서로 닮으니까? 다른 조합도 있잖아요. 꼭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A, B, C, A, B, D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A, B, C, D, B, C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A, B, C, D, B, C. 자, 그러면 일단 A, B, C랑 D, B, C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른 조합으로. 그러니까 우리 아까 요거는 안 됐으니까 A, B, C, D, B, C. 일단 여기서 하나 각이 같은 건 발견했어요. 어떤 거? C. 얘는 이제 공통각으로서 서로 같지.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두 가지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일단 각이 하나 같음을 발견했으니까 또 다른 각 하나가 같음을 보이거나, 즉 무슨 닮음? A 닮음 조건을 만족시킨지 체크해 보거나, 아니면 길이 B 두 개가 뭐 1대2, 1대2 뭐 이런 관계를 이제 발견하거나 하는 걸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요 부분에 요거 길이 내가 알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SAS는 물 건너갔습니다. 그렇죠? 아니 기본적으로 내가 이 커다란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음을 SAS로 이야기할 거면 요 길이, 요 길이, 요 전체 길이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모르잖아. 그럼 일단 AA에 집중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나머지 각 뭐 같은 게 있어요? 뭐 이 각이랑 뭐 여기에 있는 ABC에서 어떤 각이랑 같다라는 거 있어? 없죠? 뭐 여기는 이 각이랑 ABC에서 어떤 각 같다라는 거 있어요? 왜요? 여기 길이 나와요. DC가 6이라고 나와요. 아, 여기 6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6이라고 나와 있어도 사실 여기는 이 길이를 몰라가지고 그건 이제 애매합니다. 여기는 이 길이를 알아야 우리가 뭐랑 길이비가 같다. SAS 닮은 조건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그렇죠? 네, 오케이, 좋은 지죠. 자, 어쨌든 우리가 그건 이제 실패. AA 역시도 실패입니다. 어쩔 수 없죠. 자, 넘어가. 그럼 이제 그 쌍은 아니었나 보자. 자, 또 다른 쌍은 뭐가 있을까요? 무슨 도형이랑 무슨 도형? ABC랑 커다랗게 ABC랑 또 어떤 거? DBC 방금 했잖아. ABD, 그치? 자, ABC랑 ABD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을 한번 놓을게요. 어떻게 놔야 얘네가 조금 닮았을까? 저기 각 A는 네, 일단 요거 일단 지울게요. 각 A가 ABD에도 있고, 그다음에
어디 갔어? A, B, D에도 있고 A, B, C에도 있죠. 네. 그치? 그 다음 또? A, B, D에서 여기 있는 요 각이 A, B, C에서 어떤 각이랑 똑같다라는 거 찾은 거 있어요? 각시인가? 증명 가능합니까? 얘네 두 개가 서로 똑같다라는 거? 설명할 수만 있으면 돼요. 여기는 요 각이 가능하고 이쪽이랑 좀 겹쳐져야 될 것 같은데 이 두 개가 각이 서로 같다라는 거 내가 보여줄 수 있나요? 그건 딱히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은 없어. 다만 요 보시면 요 각을 기준으로 변의 길이가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양측이. 그럼 AA보다는 우리가 SAS를 조금 더 고려를 했었어야죠. 그쵸? 자, 요 각을 기준으로 지금 여기랑 여기의 변의 길이를 봐봐. 몇이에요? 4랑 2죠. 자, 커다란 삼각형에서 봐봐. 커다란 삼각형에서도 역시 그 각을 기준으로 요쪽의 길이가 다 나와 있어요. 몇과 몇이야? 4랑 8. 오? 아까 4랑 2, 4랑 8. 아,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A, D, B를 살짝 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놓게 되면 여기가 2, 여기가 이제 4. A, D, B. 그 다음에 A, B, C. 이렇게 놓게 되면 지금 여기에는 이 각이 서로 동일함은 표시를 하고 여기가 2, 4라고 2, 4라고 체크를 하고 여기는 이제 4, 8이라고 체크를 하게 된다면 벌써 2, 4, 1대2 4, 8, 1대2 관계가 만족됐죠? 오케이, 얘네 둘은 그래서 SAS 닮음이었겠구나 라고 판단이 내려질 수 있어요. 이게 초반에는 찾는 거 힘들고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게 도대체 뭐야? 뭐 어떻게 뭐가 닮았다는 거야? 이게 우리가 직관적으로만 딱 봤을 때는 뭔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단서를 못 찾아서 그걸 확신을 하기가 어려운 단계가 있을 거거든. 분명히 우리가 처음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단계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찾는 연습들을 해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이게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이거 딱 보자마자 여기 지금 2, 4, 4, 8 이거 끼어있는 것 가지고 이제 1대2 닮음이겠네. 이게 찾는 거 한 5초, 10초면 충분할 겁니다. 진짜요. 속는셈 치고 한번 그냥 열심히 연습해보고 많은 도전과 시행착오들을 겪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AS 닮음을 지금처럼 찾아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걸 너무 딱딱하게 얘랑 얘 B가 같고 사이에 끼어있는 각이 같아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걸 얘 기준 좌우에 몇 대 몇의 길이 B가 생겼어요. 이들 사이의 길이 B요. 1대2. 요것도 얘 기준으로 이들 사이의 길이 B가 몇 대 몇이야? 1대2지. 야, 그러면은 이거 포기해질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됐구나 생각하고 우리가 1대2, 1대2까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닮은 관계, 뭐 조건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주신다면 더 좋겠죠. 알겠지?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몇 번 찾아가면서 노하우를 자꾸 발견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2번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내가 그림을 그리지 않고 이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각 BDE랑 각 ACB가 같다는 것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 B가 공통인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 BDE 이거 순서 상관없이 그냥 얘기할게요. BDE랑 삼각형 ABC랑 서로 어떻습니까? 닮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 가능하죠. 그렇죠? 왜? 동그라미 하나 갖고 있고 각 B가 지금 공유되고 있잖아. 그치? 자, 그럼 대응점 순서를 한번 잘 맞춰보자. 일단 D는 C 쪽으로 뚝 떨어뜨려야 할 것이고 E가 A 쪽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 EBD랑 삼각형 ABC랑 서로 닮았습니다. 무슨 조건으로? AA 닮은 조건으로. 판단 가능하세요? 네. 네, 오케이, 좋아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각삼각형 닮음. 자, 일단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공식이 지금 3개가 나와 있거든요. 직각이어야 되는데 직각처럼 보이나요?
자, 이 친구가 나타내듯이 똑같이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동그라미라면 여기가 이제 x, 여기가 직각. 자, 요거까지만. 자, 그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채워나가면 되는데. 자, 이게 지금 여기가 동그라미 있고 여기가 이제 x인 상태에서 동그라미랑 x랑 90이랑 더하면 몇 도예요? 180도죠. 그럼 동그라미랑 x 두 개를 더한 건 얼마예요? 90도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가 90도예요. 그럼 여기가 동그라미라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 x가 되겠죠. 왜? 동그라미랑 x랑 더하면 90도였으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가 90도니까 여기는 나머지가 동그라미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닮음인 관계가 총 3쌍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어떤 도요? 얘랑 얘. 일단 이 두 도형이 대놓고 닮음이죠, 그렇죠? 네, 동그라미랑 x 직각을 갖고 있는 직각삼각형 두 개. AA 닮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조그만 삼각형이랑 커다란 삼각형을 보세요. 커다란 삼각형. 커다란 삼각형 역시 직각에다가 동그라미 x 하나씩 갖고 있는 삼각형입니다. 그럼 당연히 커다란 녀석이랑 이 조그만 녀석이랑 닮음이겠죠. 자, 가운데 있는 녀석 역시 동그라미 x 직각을 갖고 있는 이 가운데 중간 크기의 삼각형이랑 커다란 삼각형이랑 이 역시도 닮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닮음이 총 3쌍이 있어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어요? 다 이해됐나요? 네, 오케이, 좋아. 자, 그래서 이 기호를 A, B, C, 여기는 이제 D 이렇게 놓고, 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에서 이 조그만 삼각형과 이 커다란 삼각형을 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조그만 삼각형에서 AB와 이 DB 이 사이의 관계는, 즉 긴 길이랑 짧은 길이,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이 커다란 삼각형에서 BC랑 AB 사이의 관계랑 서로 똑같을 거예요. 당연하죠. 자꾸 딴 데 쳐다보지 마세요. 자, 이 작은 삼각형에서 긴 거랑 짧은 거 사이의 이 길이 B 관계는 이 커다란 삼각형에서 긴 놈과 짧은 놈 사이의 길이 B 관계랑 서로 일치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비례식 공부했었을 때 비례식 성질,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서로 같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AB 두 개 곱한 AB의 제곱과 DB랑 BC랑 곱한 DB랑 BC랑 곱한 얘네 두 개의 곱과 서로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AB의 제곱은 DB 곱하기 BC. 즉 여기에는 이 길이의 제곱은 DB에다가 BC를 곱한 것과 서로 똑같다. 그럼 단순한 닮은 관계를 이용한 비례식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결과죠. 그렇죠? 네. 이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공식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똑같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직접 증명해서 배치 테스트에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사실 유도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공식을 외워서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공식을 외워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웬만하면 내가 공식 외우라는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상당히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공식을 반드시 외워달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공식을 쉽게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항상 직각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직각이 상단에 박혀있게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보도록 합시다. 자, 긴 거의 비스듬한 거의 제곱은 비스듬한 거 제곱, 비스듬한 거의 제곱은 짧은 거 곱하기 긴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비스듬한 거의 제곱은 짧은 거 곱하기 긴 겁니다. 양측이 똑같아요. 양측이 어차피 대등한 관계잖아요. 요쪽은 이거 제곱이 요쪽은 이거 제곱에 대응되는 거고,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에 대응되는 것이고.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비스듬한 거의 제곱은 짧은 거 곱하기 긴 거, 비스듬한 거의 제곱은 짧은 거 곱하기 긴 거. 다 이해됐죠?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 여러분들 여기서 두 가지를 더 알아야 되는데 선생님 하나밖에 없는데요? 근데 하나를 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일단 하나가 요거의 제곱은
짧은 거 곱하기 긴 거. 요거의 제곱은 짧은 거 곱하기 긴 거입니다. 그래서 요거 세워진 거, 요거의 제곱은 짧은 거 곱하기 긴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소공식이라고 해서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그냥 소공식이라고 해서 시옷 5 따로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잉크센터. 오씨. 천장에 잉크 튀었어. 그럼 나한테도 잉크 튀었다는 건데? 튀어. 제가 다 왜? 아니 천장에 나와가지고 아유, 천장에 손만 넣겠습니까? 점프하면 천장에 머리도 걷는. 자, 그래서 공식 쭉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비스한 거의 제곱은 짧은 거 곱하기 긴 거. 비스한 거의 제곱은 짧은 거 곱하기 긴 거. 아, 튀었네 여기. 오. 그렇게 많이 좀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무관자 친구들이에요? 자, 비스한 거의 제곱은 짧은 거 곱하기 긴 거. 비스한 거의 제곱은 짧은 거 곱하기 긴 거. 아, 그리고 내가 이거 사실 요거의 제곱은 짧은 거 곱하기 짧은 거 이렇게 좀 재미없게 얘기했는데, 아씨 이거 유튜브에 나가면 안 되는데 이거. 있잖아 여러분들 욕 있잖아요. 그런 거 차마 방송으로 나갈 수는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제 얘기는 안 했지만 대충 상상되고 연상되는 거 있죠. 그래서 요거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 기억만 하면 되지 그냥 그치? 기억만 하면 되지. 그리고 이제 소공식 이거 곱하기 이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 그렇게 해서 네 가지를 잘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비스한 거의 제곱은 짧은 거 곱하기 긴 거. 비스한 거의 제곱은 짧은 거 곱하기 긴 거. 그 다음에 에헤헤헤이. 그 다음에 이제 소. 알겠죠? 그 소 같은 경우에는 닮음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 넓이가 서로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야. 이거 곱하기 이거를 해도 직각삼각형 넓이 나오죠. 물론 2분의 1을 또 하면 되지만 이거 곱하기 이거를 해도 또 역시 직각삼각형의 넓이 나오죠. 역시 또 2분의 1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그 두 개를 곱한 것은 그들끼리 서로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다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남은 거는 저희 뒤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그래서 닮음 기초까지만 오늘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까지 아니면은 뭐 그래서 잘 모르겠다. 네, 피타고라스 정리까지 아니면 그 전까지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게 계획을 좀 세우고 있겠습니다. 수고했어요.